죽음의 양념 바로 독극물이었습니다. 자, 두 번의 사건이 또 최근에 이 독극물을 이용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또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어제 저희가 채널A 뉴스 탑10에서 처음으로 사실 보도를 해드렸어요. 네. 독극물을 이용한 보험금 사기 살인 사건. 그 이야기 속보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결국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 개요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44살 여성 노모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3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예. 지금 사건 개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피의자가 첫 살인을 하죠. 네. 전 남편을 살인을 하고 보험금 4억 5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많이도 들었네요. 보험금. 왜냐하면 이 전 남편이 또 자살로 처리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보험금이 지급이 됐고요. 딸에게도 계속해서 농약을 먹였지만 결국 미수에 그쳤고 재혼한 남편도 결국 살인을 했죠. 예. 이 남편도 조금씩 국에 타서 먹이는 방법으로 시름시름 앓게 해서 사망케 했고요. 결국 이번에도 병사로 처리가 돼서 보험금 5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없었지만 자기를 유독 싫어했던 시어머니까지 결국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제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사람인데 이 피의자 노모 씨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라목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중죄를 줬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중죄를 줬어요. 보험 때문에 그랬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본인 어떠세요? 중죄를 줬어요. 누구한테 제일 미안하세요? 자, 지금 뒤늦게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본인이 네.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그렇죠.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됐는지 또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왜 이제야 드러나게 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이 여성이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전 남편의 경우에도 사망을 했을 때 자살로 처리가 됐댔죠. 이때 경찰에서도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게 이미 5년 전에 사망보험금을 들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살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5년 전부터 이렇게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결혼한 새 남편 만났을 때도 이렇게 국에 계속해서 그라목손이라는 아주 제초제, 굉장히 위험한 제초제를 조금씩 섞었는데요. 이때도 남편이 이 그라목손, 이 농약의 냄새를 맡을까봐 두려워서 밀가루에다 미리 섞었대요. 예. 미리 섞어서 말린 다음에 냄새를 없앤 다음에 이렇게 음식에다 타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사리 병원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병사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여성원 변호사님. 예. 근데 전 남편하고는 이혼한 상황이었는데도 이 이혼한 전 남편이 사망한 보험금을 어떻게 전 부인이 가져가게 된 거죠? 예, 보험에 관해서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예. 보험 계약자는 이 범인인 노 씨입니다. 계약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아줌마하고 계약 체결하고 돈을 입금하는 사람, 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사람. 그다음 피보험자는 죽은 전 남편 김 씨입니다. 네. 피보험자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냐 마냐의 네. 대상이 되는 사람. 그다음 또 보험에서 마지막에 보험 수익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네요. 수익자. 제일 중요할지 보험금을 모르겠는데. 받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는데 이거는 아들로 지정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만일 자기를 노 씨가 예. 범인인 노 씨로 해놓으면 경찰에 의심을 받을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아들로 해놓고 이 남편이 죽음으로써 그 보험금은 이 아들에게 지급되게 만든 아주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 또 굉장히 또 잔인하기도 한 게요. 이 범행에 사용된 농약 있잖아요. 네.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인데 이 농약의 별명이 녹색 악마예요. 녹색 악마.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되고 한 방울이라도 먹게 됐을 때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별명을 가진 농약인데 그걸 이렇게 가족들에게 딸에게까지 먹이면서 이렇게 친딸이었잖아요. 딸은. 그렇죠. 예. 친딸에게도 보험을 3개나 들어놨었어요. 친딸에게도. 네, 3개나 들어놓고서 저렇게 계속 농약을 타서 먹였는데 본인은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프게만 해서 병원 입원비, 치료비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수법이죠. 그러게요. 여성원 변호사님. 근데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정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저분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형법 범죄 처벌에 있어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는 범죄의 동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예.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살인의 의미라든가 자기가 이 농약을 탔을 때 사람이 죽을 것이나 이런 거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이 형벌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범행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예, 다 진행을 파악하고 했다면 있었으니까요. 예, 전혀 예. 감경 사유가 안 된다. 오히려 예. 지금 특히 시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존속 살해가 돼서 예. 존속 살해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또 돈과 관련된 범행이었고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저 용의자 노 씨 네. 굉장히 호화 생활을 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남편 2명을 연달아 지금 살해를 하고 보험금으로 1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죠. 예. 이 돈을 아주 호화스럽게 흥청망청 썼습니다.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하는가 하면 뭐 자전거 동호회를 간다고 무려 2천만 원짜리 굉장히 호화스러운 자전거를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골드바 차량까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또 겨울에는 거의 매일 스키를 타러 나갈 정도로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데 이 조사했던 경찰도 정말 악마가 따로 없다라고 예. 말할 정도라고 하네요. 악마가 쓴 악마의 양념이다. 네.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올 만하네요. 자, 이번에는 또 청산가리를 활용한 또 범죄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 네. 얘기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 달 전쯤 서울 강남에서 한 은행 여직원이요. 네. 청산가리에 중독된 채로 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누구냐? 네. 남편의 내연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한모 씨, 이 여성이 지금 지금 내연녀인데요. 네. 이 남편에게는 내연관계, 아주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가진 한모 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모 씨가 이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현재 유력 용의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행적이 한 씨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씨가 남편이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바람 합니다. 피는 걸?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쓰린 가슴을 안고 이 한 씨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내가 수억 원을 줄 테니까 제발 우리 남편을 그만 만나달라라고 호소를 하면서 수억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건넨 이후에도 한 씨가 계속해서 내연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최근까지도 그만 만나라 계속해서 독촉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이 내연녀인 한 씨가 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바로 하루 전 이 여성을 찾아가서 술 한잔 하자라고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재 이 술자리에서 지금 이 여성 한 씨가 청산가리를 술에 타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성원 변호사님. 예. 근데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네. 이 내연녀가 이 부인을 죽이게 되는 것은 제 결정적인 동기는 남편에게 있다고 봅니다. 남편에게. 예. 이 분명히 그 남편이 당신하고 살자, 내연녀하고 살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내연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인이 아주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딴 동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끔찍한 사건인데 독극물을 이용한 두 가지 살인 사건 이야기 저희가 속보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